3월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인상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올해 인상이 4번을 넘어 5번까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 이야기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충격을 준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이제는 매번 올려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화요일에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주식 초보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 모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춥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든 분들이 많겠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시기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버텨내야 다시 한번 앞에 좋은 흐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월요일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올해 단지 4번의 기준금리 인상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놀랄 것이다. 월가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말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가 최장수 최고 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올해는 4차례 기준금리 인상만 있으면 오히려 놀랄 것이다. 5차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올해는 우리가 대공황 이후 역대 가장 훌륭한 성장을 이룰 것이고 올해에도 꽤 괜찮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금리가 올라가고 전망치가 수정됨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오를지가 관심입니다. 현재도 10여 년 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2020년에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었고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이미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금리 정상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최대 1.75%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뛸수록 빛나는 은행주들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미 뉴욕 증시에서는 대형 은행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ETF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흐름에 이어서 대형 은행들의 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도 우세합니다. 이들 은행의 주 수입원이 대출 이자와 수수료인데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고객들이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식성공TV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10월 중순경 미리 우리금융지주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한 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댓글로 주식 초보임을 알려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함께 카톡방에 모여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면서 은행의 예대 마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부터는 오늘까지 KRX 은행 지수가 3.34% 올랐습니다. KRX 은행 지수는 시장의 특정 산업군의 주가 흐름을 반영한 주가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모멘텀까지 고려해보면 은행주를 둘러싼 여건이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미국과 유럽 은행들은 이미 금리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분위기였고 국내 은행주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신한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 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은행업, 신용카드업, 금융투자업, 생명보험업 등이 있습니다. 주요 금융그룹이 작년 4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그래서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 4조 원대의 순이익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신한금융은 4,895억 원에서 7,693억 원으로 약 57.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권의 대출 성장률이 직전 연도 대비 8%가 넘었고 순이자 마진도 개선됐습니다. 금융지주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실적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2차례 기준금리 올린 한국은행이 올해 초부터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융사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실적의 바로미터인 순이자 마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한지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많이 빠졌지만 34,000원을 저점으로 딛고 나서는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을 잘 했고, 상승하는 가운데 전고점 부근을 월요일 시장에서 몸통으로 뚫고 나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모두 캔들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신한지주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는 저점을 높여가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좋은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었지만 5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는 추세를 틀어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11월에 이동평균 120주선 이동평균선을 찍고 나서는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전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제2금융기관입니다.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중금리 신용대출,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대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같이 하락한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점을 두 번,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저점을 두 번 찍고 나서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 상승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를 길게 보면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었고 하락세가 강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승 흐름으로 고점 부근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행보하고 변동폭이 작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야권의 한 대선 후보의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슈를 받고 거래량 들어오며 급등했습니다. 급등해서 최고 26,600원까지 찍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내려왔는데 저점을 많이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4,000원을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박스권 행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항 지지 라인을 딛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 저항 라인까지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의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이 더 붙고 이 라인을 뚫는다면 그 앞선 라인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물대가 다시 한번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의 은행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입니다. 대출 업무 외에도 카드 업무, 환 업무, 유가증권 운용, 신탁 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작년 8월달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2월에는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이슈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급등하고 이후 다시 한번 하락했지만 장기 이평선을 딛고 나서는 다시 한번 추세를 틀어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6,800원 정도 부근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들어와서 거래량이 붙고 라인을 뚫고 지지 라인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3개월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했고 매물대가 소화가 되어 캔들 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전고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주은행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초반에 네이버 인수설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며 급등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등을 했었고 이후에는 하락 추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방향을 틀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계속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6,700원대를 맞고 이번에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한 모습과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이슈가 붙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지금의 저항 라인을 뚫고 지지 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매물대가 있는 부분까지는 좋은 상승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종목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할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급등 포인트를 이용해서 주도주를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을 반복합니다. 하락할 때가 있으면 상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승하는 기회를 잘 잡으시려면 실력을 계속 키워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급등 포인트의 주도주와 장전 브리핑,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의 종목을 통해서 급등주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은 제가 영상 소개글과 그리고 첫 댓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창을 활성화하셔도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주식연구소를 치시면 이렇게 바로 앱이 뜨니 설치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하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